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어떤 미국에서 1%짜리 서브프라임 전에 네. 그 서브프라임의 어떤 행태가 아시잖아요. 빚을 내서 네, 네, 네. 상환할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하여간 대출을 늘리면 그렇죠. 그 효과로 뭐 폰지 효과 비슷하게 음. 어핑되는 걸 갖다가 이제 금융 시스템 가진 사람들이 움직인 거고 CDS가 받쳐준 거잖아요. 그렇죠. 유동성. 근데 알고 보니까 다 거품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결정적인 이제 키포인트의 터닝이 뭐냐면 1%일 때 네. 여러분들 저 대출 받으시면 예. 우리나라 그 고정금리라고 하는데 네. 고정금리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음. 변동금리인 게 있어요. 30년으로 하는데 5년간은 고정금리를 하고 네, 네. 6년 차부터 변동이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게 되게 많이 팔렸어요. 한 네네. 70, 80%가 겉으로는 고정금리 같은데 음. 그런 분들이 지금 많아요. 네. 많은데 미국이 버블 터질 때가 똑같아요. 음. 거기 1, 2%라고 거기는 또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이자 옵션이 두 개가 있는데 ARM 뭐 옵션이랑 결제 옵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네. 처음에 내가 이자야 일부분을 내는 거로 우리를 말하면 거치식이죠. 네. 이런 제품도 많이 팔았어요. 이런 상품을. 네. 그러면 이 수요가 받쳐주면 집값이 오르잖아요. 네. 이자를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샀잖아요. 네. 샀는데 집값이 올랐잖아요. 올랐을 때 여기서 여기 얘들은 또 한 단계 위에요. 여기서 조정을 해줍니다. 이자 내는 액수를 줄여주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니까. 줄여주면 이자를 낸 게 원래 원금에 추가가 돼가지고 나 앞으로 갚아야 될 금액은 늘어나죠. 아하. 그거를 갖다 계속 3, 4년 동안 해왔어요. 그게 돌려막기잖아요. 그렇죠. 시간만 이제, 걸어주는. 네, 그게 결국 터졌거든요. 그럼 우리도 비슷해요. 농도는 다르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방식을 갖다 지금 미국은 심하게 규제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 3% 이번에 또 받았다 쳐요. 이 내용 중에 정책금리라고 해도 만약에 은행을 통해 가지고 30년 모기지가 아니라 자기가 의사를 표현해서 5년 동안 좀 저렴하게 내고 6년 차부터 변동금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금리 계속 인하한다. 선진국 봐라. 창구에서 그런 얘기 해요. 우리도 뭐 성장이 좀 둔화되니까 둔화되니까 금리도 낮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러고서 하니까 일단 부담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버틸 수 있어. 남들이 보는 가격 튀면 또 차익을 남길 수 있어. 이게 지금 정상적인 분들도 다 지금 부동산 차익 남기는 거에 대해서 워낙 얘기를 많이 들어서 원래는 내 집만 살려는 분들도 지금 의식들이 나도 남겨야지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았었어요. 작년까지도. 네네. 작년에 막 서울 뛸 때 불안해하는 분들 많았어요. 전문직들. 일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거 이렇게 가도 되냐. 나도 해야겠다라는 그쵸. 저한테 질문이 예. 많이 왔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요즘 약간 마음을 누그리고 있어요. 아, 그때 안 사길 잘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수요예요.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왜 능력이 있는데 집 안 사고 기다렸던 분들도 안 사요. 이제. 그럼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더 안 사겠죠.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효수요의 고갈 현상이 이제 시작될 거다. 물론 그중에 또 산 분도 있고 언론에서는 뭐 어느 집을 하나 사가지고 샘플로 올리고 이런 플레이는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적인 대세를 한번 보자. 자, 경제가 나아지는 것 없고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환율 때문에 물가가 급등할 것이고 가처분소도 줄고 부동산이 오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를 이유는 단 하나 그거죠. 팔 사람이 없을 때 미국처럼. 네. 살 사람이 있는데 팔 사람이 없을 때.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거 반대잖아요. 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미국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케이스 실로시스는. 그런 차이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게 저는 이제 겪어봤잖아요. 네. 우리 앵커님도 겪어보셨잖아요. 2010년, 11년, 12년 강남 미분양 시절 예. 생생하게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너무 잘 나거든요. 물건이 막 날아다녔으니까. 아. 그 시간이 우리 처음 겪었지만 다시 올 거라는 믿음이 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따라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관망하시고 시장에서 시장 체크하시면서 결정적으로 그림 하나 경매 이거 지표 한번 보여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서울 아파트 경매 지표 그림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좋은 시절이에요. 경매 낙찰가율이 110%, 120% 이럴 때고 100%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하락기로 들어서는 거죠. 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저번 달에 많이 떨어졌어요. 연말에. 네. 80대로. 여기서 우리가 계산할 때 정확하게 판단할 게 낙찰가율도 떨어졌는데 낙찰률도 떨어졌습니다. 30%대로 37%, 8%로. 그럼 여기서 판단할 게 여기 보면 40% 언저리잖아요. 네. 그러면 물건이 100개가 나오면 40개는 낙찰이 되고 60개는 유찰된 거예요. 예. 유찰된 거는 서울은 다음 재경매 시에는 20% 디스카운트해서 나가잖아요. 네. 최초 시작가가. 그러면 1억짜리라면 8천만 원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 물건이 유찰된 거는 보통 6개월 뒤에 다시 재경매를 들어가요. 네. 빠르면 4개월이고. 그러면 요 그림에서 요 지점이 중요합니다. 요 지점이. 요즘에 막 늘었잖아요. 네. 낙찰률이 이때 34%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65% 정도 물건이 남아 돌아서 6개월 뒤는 이 정도에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 새로 나온 물건과 합쳐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이거 추석 때라서 이게 빠졌습니다. 약간 이게 점점 어때요? 이 라인을 이렇게 유지하고 오면서 찍고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 물량이 예전에 좋을 때 10배예요, 10배. 경매 물건이. 아, 경매 시장 좋을 때보다 훨씬 많다. 네. 그러면은 1억이 지금 낙찰가율이 90%라고 자꾸 보도에 나오잖아요. 네. 이게 허수입니다. 왜 허수냐? 강남 아파트가 1회에 낙찰되는 비율이 한 40에서 50%고요. 50%는 유찰이 50%예요. 이 유찰하고 우리가 평균을 한번 내볼게요. 네. 자, 1억짜리가 유찰된 게 뒤로 넘어갔어요. 네. 그러면 8천에 시작하잖아요. 네. 8천에 90%면 얼마예요? 8, 9, 7, 7,200이에요. 예. 7,200과 신규 물건이 1억짜리가 합치면 어떻게 돼요? 거의 80 몇 프로 뭐 예.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91%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7,200이 아니라 한 8,000 정도의 낙찰될 확률이 있구나 판단되잖아요. 네. 그러면 20% 다운됐잖아요, 벌써. 예. 가격이. 예. 이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이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어지면 점점 수요자들 입장에서 가격에 대한 퀘스천을 찍게 되는 거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잠실 엘스 아파트 경매 나왔는데 응찰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이거 오랜만에 일이에요. 이 흐름의 현상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고 전국도 최대 물량 전국이 더 심합니다, 여러분. 서울은 그나마 수요가 많아서 네.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이 전국은 보시면 어때요? 이 막대 그래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물건수인데 네. 정말 역대 최대를 몇 달 만에 계속 갈아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월 달에 최고 찍었습니다. 한 5년 만에 찍고 두 달 만에 또 찍고 12월에 또 찍었습니다. 보도에서 보셨을 거예요. 경매 물건 최다. 많다. 그래서 올해 임의 경매 건수가 13만 건 넘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13만 건이라는 수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아주 안 좋을 때 시장 네. 정부 정책으로 살아났다가 10년도 버티는 것 같다가 11년도부터 좀 무너졌거든요. 11, 12, 13, 14까지 4년 동안 쭉 무너졌잖아요. 4년간. 그때 경매 건수가 다 14만 대입니다. 근데 지금 추세가 작년에 10만 넘었는데 지금 13만으로 뛴 거예요. 빨라요. 물건수가. 이 현상이 이제 시작입니다. 이거는 경매 물건 수는 한 번 늘어나기 시작해서 꺾이는 경우가 정부의 진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은 쉽게 안 꺾이거든요. 이 흐름이 이제 자리 잡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흐름이 이제 트렌드가 당분간 되면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2030이 겪어보지 못한 처음 겪어보는 하락장의 모습을 볼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신호들이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경매 물건이 쏟아진다 한들 근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네네. 한 3, 4년 전에 영끌했던 사람들의 일시적 물량일 거야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거를 시장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수요가 없잖아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가격이 높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또 그게 유효 수요가 네네. 어려울 수 있는 거고요. 접점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네. 지역이나 수도권에서나 좀 갈아타기 수요가 계속 있을 수는 있잖아요. 일단 소진됐어요. 그것도. 계산을 해보시면 연도를 잘 계산하시면 돼요. 18, 19, 20년도에 샀으면 네네네. 23년도에 지나서 4년 초에 팔았어야 되는데 네. 19년도에 산 사람들도 비쌀 때 샀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2021년 가격을 봤단 말이에요. 지금 높을 때. 네. 2022년도에 팔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축 주저앉았잖아요. 팔 길 놓쳤죠. 네. 23년도 되니까 좀 팔려고 하다가 반은 팔고 반은 안 팔았겠죠. 이분들이 24년도에는 많이 파는 거예요 지금. 그때 거래가 늘어났을 때. 네네. 살 사람도 또 산 거고. 네. 그러면 이분들의 물량들이 계속 소진될 때 22년도 3년도에 꼭지에 산 분들은 지금 전고점을 뚫은 단지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강남에 몇 개 빼고 나머지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강남에 갭 투자한 분들은 많지 않아요. 갭이 크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강북구로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갭 투자를 많이 수도권도 많이 했잖아요. 네. 여기는 못 버티는 거예요. 가격이 고점 못 가고 지금 약간 하락으로 방향을 완전히 선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팔 기회도 놓쳤고. 그러면 수요 입장에서 가격이 요거일 때 따라 붙어줬는데 정책 자금으로 네. 더 올랐잖아요. 작년에. 예. 서울 수도권도 초반에 올랐다가 지금 멈췄잖아요. 하방으로 가고.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입장을 바꿔가지고 내가 이걸 사서 작년에 산 사람처럼 물릴 수가 있잖아요. 반면 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잠시 멈추게 되죠.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살까 했는데 섣불리 손이 안 나가죠. 네, 그 와중에 들리는 얘기 또 뭐예요? 이 얘기도 들으면 또 도움이 되겠네요.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17, 18, 19년도부터 네.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한 300만 명 넘잖아요. 네. 대기업들의 그 젊은이들 2030, 40세들의 그 카톡방들이 생겼어요. 뭐 심하게 얘기하면 뭐 포천방, 뭐 광명방 이런 식으로 갭 투자. 나 갭 투자 얼마 했더니 이제 17, 18년부터 이제 이게 떴으니까 그게 2020년도, 21년도에 최고를 찍었거든요. 활발했어요. 카톡방이. 네, 네. 지금 활동 거의 중지 상태입니다. 갭 투자. 작년부터 단톡방들이. 예. 들어가지도 않고 도리어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 지금 포천에 물렸는데 못 빠져나오고 있다. 거기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월급을 받아서 여유가 있어서 그나마 갭 투자를 했는데 이분들도 분위기가 이런데 물론 거긴 정보 공유는 또 되잖아요. 그나마. 네. 그 나머지 이제 생업에 바쁘신 분들은 그냥 신문과 언론만 보고 약간의 공포감이 조성된 부분 때문에 따라갔던 분들은 작년, 재작년 정책 자금이랑 겹쳐진 거죠. 네. 근데 그거를 관망에서 보던 사람들은 보기가 어때요? 내려오는 걸 정부가 올려서 다시 받쳤네. 근데 또 내려올라네. 또 받치네. 또 내려오네. 그 사이에 서울은 많이 올라갔네. 야, 이거 좀 위험한 데라고 생각하겠죠. 상식적으로. 물론 불안감이 이쪽에 한 구석에 있어요. 그리고 파시는 분들 입장은 또 뭐예요? 높았던 가격을 받기 때문에 싸게 팔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럼 그걸 버티는 기간이 있겠죠. 네. 뭐 6개월, 1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가만 벌어져 있는 상황. 네네. 네. 이게 극대화돼 있는데 이제 좁혀지기 시작할 때가 문제인 거예요. 호가와 매수가가 좁혀지기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린 평균 매매가가 다운되는 것처럼 이러면은 이 기싸움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매도자와 매수자의 합리적인 판단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증거잖아요. 네. 이게 이어지면 말씀드린 3, 4년에 그런 장이 올 수도 있다. 그 와중에 입주 물량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가 되게 중요한데 올해 입주 물량 충분하거든요. 서울 지역이요? 서울 6만 개인데요. 예. 자꾸 저 언론에서 이 얘기 들으면 또 좀 이상하게 뭐 맨날 부정적인 것만 얘기한다 그러는데 저는 팩트를 말씀드리는데 예. 최근에 땡땡 포탈에서 네. 분양 물량 14만 채, 네. 주택 가격 폭등, 뭐 위험한 수위 뭐 이런 기사들이 좀 있었어요. 역대 최저 물량 뭐 이래가지고 분양 물량이. 그러니까 분양 물량이 역대 최저다. 네, 그래서 공급이 이제 축소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뛸 거다. 예. 그리고 올해 서울 입주 물량도 적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들이 나왔어요. 네네네. 분양 물량이 적다라는 거는 앞으로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라가 있다는 심리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사가 잘못된 기사인 거예요. 어떤 잘못된 기사냐? 신문들은 이제 기사분들은 받아 썼는데 네. 그게 땡땡 포털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받아 쓴 기사 말고 예. 원 내용을 들어가서 보고서를 보면 네. 거기에 여러분들이 논문이나 이런 거 기사 보면 주라든지 뭐 해석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보고서에 주가 있어요. 주가 있어서 민간 기업 분양 물량만이에요. 첫 번째. 공공 분양 빼고. 네, 공공이 작년 10월에 발표했는데 10만 채 공급합니다. 아파트. 그럼 14만에다 10만 더하면은 아파트까지 아니라 주택 다 해서. 네.
그러면 24만 채로 바뀌잖아요. 14만 채가 갑자기. 네. 게다가 공공택지 1기 신도시도 분양한다 그러잖아요. 예. 20만 원은 뭐냐면 매입 임대를 확정한다 그랬어요. 예. 매입 임대 분양. 이 중에 5만 채는 아파트입니다. 아예 확정인데 뭐 예정도 아니에요. 이미 계약이 다 됐어요. 짓고 있는 신축에 대해서 정부가 매입을 해서 임대와 분양으로 돌리겠다. 그중에 아파트가 5만 채. 그럼 벌써 20만 채 아니에요. 3기 신도시 단위가 14만 채하고 20만 채하고 또 틀리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더 민간 기업도 25개의 기업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나머지 다 빼고 또 그 와중에 분양월이 확정되지 않은 건 제외.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기자분들이 그걸 썼을 때 그걸 써줘야죠. 근데 그거 다 빼고 14만 채 부족, 포비아 이거 잘못된 기사잖아요. 제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요청하려다가 중재할 만하죠. 제가 볼 때 그건 잘못된 기사니까. 하여튼 그거는 최초에 이제 보도자료 낸데. 네, 거기서 해명을 자기들은 그냥 내고 가만히 있죠. 보고서를 냈어요. 그럼 그 헤드라인만 빼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러니까 기레기 소리 듣잖아요. 그거 들어도 싸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 군데서 포착하는 게 분명한 것은 작년에도 2024년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상반기에 무조건 상승이다.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정책금리가 나올 거고 지금의 가격을 대충 계산하면 정책금리로 충분히 매수할 수요자가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23년하고는 조금 다를 거다라고 했는데 갈아타기 수요가 붙으면서 좀 불이 붙었고요. 그래서 2025년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지금 경매 물건 늘어난다는 기사가 계속 뜨고 있죠. 네. 마피아 아파트가 계속 뜨죠. 시장의 수요자들의 심리가 예전 같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서울 수도권은 가격이 또 어느 정도 또 다시 또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들이 반응을 할 것인가. 반응을 안 한다면 현재 주택 가격에 대해서 모든 시장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이건 조정될 거라고 예측한다라고 보는 거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겠죠. 일종의 시금석,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네, 신호가 되겠죠. 예. 강남 쪽에서도 경매에 넘어오는 물건들. 그리고 많죠. 아까 경매에 넘어오는데 이제 싸게 유찰이 됐음에도 사람들의 응찰률이 올라가지 않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심리를 또 보여준다라는 네. 거고. 그리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서울 지역 공급이 부족해서 2, 3년 뒤에 또 뭐 공급 대란 온다. 막 이런 것도 팩트가 아니다. 팩트가 아니다. 네.